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5월 4일 수요일이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 마감이 되었고, 내일 어린이날 휴장을 앞두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짝 눌러주는 패턴으로 20선에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매일세는 불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살아있는 개별 종목군들, 뭐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전쟁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관련주들, 그 다음에 각자 개별 종목군들이 하나하나씩 순환적으로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튀어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익은 개별주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또 내일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나오겠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 스텝으로 갈 거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거냐, 일단 증시가 하방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위로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갈 거냐, 일단 오늘만 놓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2% 소폭의 조정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눌림 구간일 수도 있겠죠. 여기 단기선을 치고 올라가 주면서 혹여라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FOMC 회의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0.5bp 수준 이하로, 아니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수준을 조금 완화하는 단계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즉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가져가 준다면 증시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여태 통화 긴축을 좀 강하게 가져간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증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다 선반영되면서 여태까지 증시가 많이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봤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위든 아래든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먼저 덥석 물 필요는 없다. 이거는 사실 이번 주 저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좀 좋은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시가 위로 올라갈 만한 뉴스들이 많이 터졌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바닥을 잡았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거든요. 방향을 잡고 나서 조금 윗 가격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바닥을 잡아야지, 이거 눌림목 구간에 완전 바닥인데, 이렇게 잡으시다가 내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그 아래를 구경하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일 어린이날로 휴장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 또한 중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도 휴장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미국 증시가 FOMC 내일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거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서 덥석 증시 상승에 배팅을 한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올라간 다음에는요,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실시간적으로 대응만 하셔라.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 내내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상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죠? 단기적인 종목으로 대응하셔라. 증시 상승은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환율 같은 경우도 1260원대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코스피 코스닥 수급 별로 안 들어와 주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메이저 종목군들을 통해서 수급이 달라붙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호재성 뉴스가 터져야지만이 빵 튀어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뉴스거리는 나오지 않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는 뉴스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그 다음에 통화 긴축에 대한 요 부분을 좀 완화하는 스탠스로 가져가게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 협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 증시가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뉴스거리들만 나오겠죠. 전쟁도 됐고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까지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최고치를 찍으려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유가 시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매출액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서 지금 많이 최대 실적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약간 좀 의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증시가 앞으로 턴하기 위한 바닥이라고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폭을 가져가 주면서 다음 주에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감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윗방향으로 틀어 올리는 부분보다는 조금 조정을 패턴을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다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 2X라는 종목을 통해서 해지를 하면서 단기 종목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에너지 관련주가 됐든 방산주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단기성으로 튀어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해지를 하면서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단은 좀 애매합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주봉 캔들로만 놓고 보았을 때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저번 주 망치 캔들로 쭉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살짝금 갭 상승하면서 눌려주고 올려줘야 하는 패턴이었는데 오늘 월요일날 갭 하락하면서 쭉 어느 남대로 반등폭을 잡아주게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금씩 빠지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윗골이 생기죠. 그 말인 뜻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끌어올리는 부분보다는 좀 꼬시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그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4개월 연속으로 여기 라인권 안 깨주고 버티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등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그대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무조건적으로 바닥이라고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얘는 만약에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은 더 치고 올라가서 눌림동안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 얘 바로 전 고점 부분까지 치고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얘는 그 아래 방향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 라인권이 바닥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고 배팅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태까지 1년 정도 넘게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저 지금 웬만한 종목들에 다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용기 내셔서 현금화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계적인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자금을 계속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좀 올라가면 여태까지 내가 물렸었던 거 다 만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길게 힘든 시간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이란 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힘든 시간일 수도 실실 수도 있겠지만 횡보장세로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힘든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중장기라든지 장기 투자는 안 돼. 그리고 단기 투자로 절대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휴장 기간을 앞두고 소폭의 조정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관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힘이 없게끔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삼성전자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좋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트 자체도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입선만 잘 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번 주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동안은 그렇게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섞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단기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 67,000원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거 깨고 내려간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단 관망. 이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다만 손절가 라인은 67,000원에서 66,800원 요 라인권 잡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시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떠한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나와주냐에 따라서 이거 갭 하락함을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망치 캔들을 가져가 주면서 이번 주에 반등을 해주면서 좀 소폭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 이거 바로 위에 매물대들이 있죠. 이거 좀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을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죠. 얘는 20선 위에서 놀아주는 부분이 아니고 연일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권을 지켜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주봉 캔들로 놓고 봤을 때도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좀 끌어올려야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하고 월봉 기준으로도 사실 좀 추세를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매수세가 달라붙어 저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막 5년, 10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꾸준하게 매집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은, 뭐, 빠르면은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이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하신 분들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최소한 1년 이내로 내가 써야 될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형주들은 조금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뭐였었죠? 대성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초정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런데 아직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셔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눌려줘야 되니까.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게도 여기 고점 부분에서 매도세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린 다음에 타점이 잡혀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으로 찍고 살짝 조정받았으니까 사야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타점이 잡혀야지만이 그대로 끌어올리는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타점이 안 잡히면 계속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리게 되면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고점 찍고 내려가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 정도 더 올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단기 고점 치고 매물대 맞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위험이라든지 투자 경고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지를 여기서 더 크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면서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 쪽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렸다가 쭉 빼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잠시만요. 그다음에 현대사료 이런 종목군들 아직 수급은 살아 있지만 추세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에너지 쪽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대신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금요일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매수로 접근을 하냐 아니면 조금 더 그냥 관망하는 추세로 가져가냐. 다만 큰 그림에서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급등한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네이처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어요. 일단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관련주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뭐 푸틴이 원자재 수출 이제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제재 관련된 종목군들로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급등 나오는 패턴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군들은 뭐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소위 말해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 방식은 저는 자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오늘은 퍼스텍도 좀 올랐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퍼스텍은 일단 재건 관련된 쪽으로 오늘은 퍼스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스페코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올렸다가 쭉 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시간으로 조금 올랐었던 부분도 있었고 개인 투자 물량을 조금 꼬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조금 더 눌러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펄스텍 같은 경우에도 눌러줬었을 때 들어가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다음에 오늘 이루온 그리고 부산중공업, 세우글로벌, 나노CMS 그다음에 기산텔레콤 이러한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쪽이라든지 로봇 쪽 최근에 좀 휴림 로봇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죠. 휴린 로봇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로봇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급등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10% 20%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성에너지처럼 급등하기 전에 타셔도 전혀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서가 흔들어도 그냥 버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2의 사료, 제2의 에너지 관련주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로서는 어떤 섹터,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내일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에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관망하셔라.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수금을 모아놓고 계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주에 많이 올라갈 섹터와 많이 올라갈 종목을 찾는데 집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게 내려가는 부분인 거냐 올라가는 부분인 거냐 이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시장 방향에 따라서 섹터 골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섹터 안에서도 대상주를 찾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은 이번 주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 안 나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움직이는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나서 공략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약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장 예측하지 마십시오.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터라든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섹터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죠. 아시겠죠? 절대 예수금 많이 모아놓으셨다가 저희가 안내드리는 그 섹터, 그 종목, 그 타점 사인만 대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